안녕하세요.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안하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이재명의 몸통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대장동 본류 사건, 이것은 대장동 일당들이 벌인 비리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그 대장동에 입주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큰 피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될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이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리 건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유동규라는 사람의 폭로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이 아마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들의 본류 사건의 첫 번째 재판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판을 한 번 더 하면 이제 선고가 됩니다. 검찰의 구형은 있었습니다. 김만배와 유동규, 남욱 그 밖에 몇 명에 대한 구형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기사, 뉴시스의 기사를 제가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제 얘기가 아니고 기자들이 취재해서 쓴 기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 유동규, 이재명 성공 위해서 한 일,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물론 판사가 얼마나 형을 판결할지는 모릅니다. 구형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판사는 이 구형량의 약 70% 전후를 선고를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우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 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년을 구형했다. 이것은 다 원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규마저 왕따를 시킨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나선 재판을 마치면서 피고들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되죠. 최후 진술에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성공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서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나이답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27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과 화찬대유 자산관리, 화찬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이 대장동을 다 핸들링하고 본인이 다 주물럭거린 겁니다. 김만배 씨, 남욱,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벌금 17억 400만 원, 구형하고 8억 5,200만 원에 대한 추징금을 요청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은 그만큼 비리도 받아먹은 돈을 토해내라 이런 거죠. 김만배에게는 징역 12년, 6,112억 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이들이 꿀꺽한 돈이, 김만배가 꿀꺽한 돈이 적어도 6,112억. 이런 비리가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검찰은 여기에 가담한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남욱에게는 7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9년을 구형하고 남욱에게는 1,010억 9,109만 원,
9만 원과 37억 2천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니까 남욱에게는 1,100억 원이 넘고 정민영 변호사에게는 37억 2천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 원 또 3,048만 원을 더해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 모든 이들이 받은 추징금과 벌금을 합치면 1조 가까운 그런 돈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인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게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본부장에 대해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김만배를 말합니다. 민간업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권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윗선은 바로 이재명을 말합니다.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그럼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 최후 진술에 나선 유 본부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알게 되고 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제가 해야 하는 일에 가담하며 많은 범죄에 연루됐다고 했다. 그는 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으니 그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며 빚을 지더라도 제가 지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미성년인 딸이 있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번 재판장과 국민께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씨는 대장동은 세간에서 온갖 비리로 얼룩졌다고 하지만 성공한 사업이다. 누구도 손에 입지 않았다며 사업의 매 단계마다 합리적인 이유와 납득할 사정이 있는 것이 오랜 재판에서 하나하나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 자리까지 유 본부장에게 지분을 주기로 합의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다만 유 본부장이 오해를 했을 수 있고 제가 그 오해를 바로잡지 못한 게 있다. 오해받는 상황에서 유불리에 따라 오해를 놔두기도 했다며 허황된 말을 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재판부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늘 30일 남욱
정민용, 정영학 씨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절차를 종합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정민영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으로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운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첫 재판 공판 기일이 열렸고 이로부터 3년 6개월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말이 됩니까? 재판을 시작한 지 3년 6개월 만에 1심이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법원 판사들 다 옷 벗기고 내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그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 24일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한 건 아니라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사 굉장히 이 대장동 재판 본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사건 정리를 잘 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